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위원장 조정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제13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대 총선백서를 만든 특위위원님들 거의 전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서 초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지난 5월부터 달려온 총선백서 특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2대 총선백서에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약 2천여 명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또 전문적인 분석뿐 아니라 밀도 높은 면담과 충분한 수기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곳 여의도 국회 본청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수원,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의 여론과 출마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바쁜 과정도 거쳤습니다. 정말로 지역 출마자분들, 주요 당직자분들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가 왜 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더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7개의 소위에서는 공천부터 공약, 조직, 전략, 당정관계, 홍보, 여도 연관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따져보니 오늘처럼 공개된 13번의 전체 회의를 제외하고도 약 30번의 수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생각, 자원이 총 집합된 총선백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 회의마다 말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총선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특위위원님들 모두 정말로 다음 선거엔 꼭 승리하겠다는 절실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총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저희가 준비한 최종 원고안이 검토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이 한마음만 가지고 총선백서 특위가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총선백서 특위의 이효원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의원, 광역의원으로 다음 선거인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번 백서 작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요소로는 구도, 이슈, 인물, 정책 등을 꼽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영향을 한 요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여 어떤 이슈를 만들고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지는 온전히 정당의 역할에서 결정됩니다. 백서특위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백서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흔히들 말하는 페인을 글로 정리하는 작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서위원으로 백서 작업을 하며 현장에서 뛰었던 출마자들과 당직자 등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다 보니 바람 앞에서의 정당의 역할의 중요성과 또 구체적인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그 바람 앞에 우리 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자세로 이 선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백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번 백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백서가 사장되지 않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이기는 정당이 되는 길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이지문입니다. 내부 인사도 아니고 저는 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은 무당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계기로 좋은 보수, 좋은 정당으로 나아가 건강한 보수와 정당 건강한 진보가 서로 경쟁한 정치를 되었으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2달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찹찹했던 것은 백서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 논란입니다. 그 논란 연장선상으로 당초 정당대회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던 백서는 지금 정당대 이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초 약속대로 정당대회 전에 발표해 당이 새롭게 나아가는 자극제 역할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백서의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백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자 현 당대표 경선 후보의 참패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자, 출마자, 보좌진들 대상으로 설문 문항에 이조 심판론, 원톱 체제에 대한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아예 한 위원장 관련 문항은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문 문항에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을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위원회는 저를 비롯해서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14명, 모두 1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내부 인사 중에는 지금 친한 캠프에 참여한 분도 있고 원희룡 후보 측에 참여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위원회가 그 한 위원장의 다 참패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위원회가 그런 의도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패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대표 경선 출마까지 하고서도 이 위원회에서 보낸 질문조차 답변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표 나오신 3명의 후보들 역시 지난 총선 때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더욱이 대표가 되겠다 나오셨으니까 4분이 각각 총선 참패 오니까 그를 바탕으로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백서에 그 내용들 다 담고 당초 약속대로 정당대 이전에 백서가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 바깥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스탈린 총선 패배 아픔 뒤에 당을 재건해보고 이기는 정당,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희 총선 백서 특위가 출범을 한데 벌써 마지막 회의라고 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방금 이지문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상당히 동의하고 사실은 조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 저희 백서 특위 위원 전원이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백서 작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여러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서특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총선 백서특위의 생명은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특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아무도 우리가 쓴 백서 내용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백서를 쓸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성찰해서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백서 발간 시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백서의 발간 시기는 우리 백서특위 내부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비대위가 감안해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백서 발간 시점이 언제였으면 좋겠다 저희 특위 전체 회의 때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에게 전당대회 전에 발간할지 전당대회 후에 발간할지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후보들 모두가 전대 전에 발간하자고 해도 특위와 비대위가 전대 후에 발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어느 후보가 전대 전에 발간할지 전대 후에 발간할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구애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서특위 안팎에서 후보들에게 전대전 백서 발간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심지어 동의를 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견이야 물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전대전 발간에 동의하라고 압박까지 하는 것은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할 백서를 전당대회판에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후보들의 동의를 받으면 전대 전에 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후보들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 백서특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 백서특위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백서 발간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백서가 전당대회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중심을 잡고 각별히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백서특위위원회 명의로 특위 내부에 더 이상 이 특위를 전당대회 판에 끌어들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백서특위 여의도연구원 평가소위원회 위원장 이윤정입니다. 총선 참패한 지 약 9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면밀하게 여연평가소위 심층 인터뷰와 자료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최종 페이퍼도 제출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오답노트 공개 여부로 시끄러워야 합니까? 총선 참패의 결과를 직시할 용기가 왜 없는 겁니까? 만년 2등 정당으로 남고 싶은 겁니까? 국민 보시기에 어떨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세우는 비전과 개혁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을 뿐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받았던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모두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찰하는 시간을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습니다. 이 시기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도록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당의 리더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백서를 발간하면 우리의 진위와 여기에 담겨 있는 뜻과는 상관없이 정파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인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끼리 논쟁되기 전에 이렇게 각자의 개인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집되고 주요 의제는 이제 총선 백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선 백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4월 말에 총선 백서를 당에서 쓰기로 결정을 하고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고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했을 때 그때 총선 백서, 그때는 전당대회에 누가 나가고 어떤 후보가 출마하고 또 전당대회 일정도 아직 결정되기 전인 4월 말 5월 초에 저는 분명히 총선 백서의 완성 시기를 7월 초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나 공격에 대한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저는 국회가 개원하기 전 또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총선 백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 의미로 좋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5월 중순인가요?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총선 백서 시점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우리 전체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총선 백서 발간 시기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위임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비대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 고생을 하면서 만든 백서가 어떻게든지 당에 도움이 돼야 된다.
제가 이 백서를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만들 생각도 꿈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백서가 이렇게 열 몇 분이나 2천여 명 이상이나 목소리를 담는 저희 보수 우파 정당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 백서가 어떻게든지 당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